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는 기본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주제, 바로 세도약 기금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도약 기금의 핵심, 그중에서도 가장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5천만 원 기준,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고요. 그 외에 주요 질문들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세도약 기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 빚 때문에 힘드신 분들, 이분들을 좀 돕기 위한 제도죠. 보내주신 질의응답 자료랑 안내문 보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그 부분, 금융회사별 5천만 원 이하, 이 기준부터 좀 명확히 해보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게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가령 청취자분이 A 금융회사에 한 1천만 원, B 금융회사에 3천만 원, 또 C 금융회사에 2천만 원, 이렇게 7년 이상 연체된 빚이 있다고 해보죠. 이걸 다 합치면 총 6천만 원이잖아요. 네, 6천만 원이죠. 그러면 언뜻 총액이 5천만 원 넘네? 그럼 난 대상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렇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금융회사 별이라는 기준이에요. A, B, C 각 회사에 진 빚이 전부 5천만 원 아래잖아요. 1천, 3천, 2천이니까. 그래서 이 채무들은 모두 세도약 기금이 매입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하, 각 회사별로 5천만 원만 안 넘으면 일단은 된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방금 예시처럼 각 회사는 5천 안 넘는데 다 합치니까 6천이 됐잖아요. 그럼 이 6천만 원 빚이 전부 다 탕감되거나 그런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두 번째 5천만 원 기준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인당 한도예요. 세도약기금이 채무자의 빚을 사들이더라도요,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소각, 그러니까 탕감을 해줄 계획입니다. 탕감 액수의 상한선이 또 5천만 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시처럼 매입한 채무 총액이 6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을 넘었죠? 그러면 그 초과분 1천만 원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그냥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즉, 실제로 탕감받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기준이 두 단계네요. 매입 대상이냐 아니냐를 볼 때 회사별 5천, 실제 탕감될 때 1인당 5천. 그럼 또 하나 헷갈리는 거. 그 매입 제외 채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미 다른 채무 조정 중인 빚 같은 거요. 이런 건 기금 매입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것도 아까 그 금융회사별 5천만 원 따질 때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네, 포함합니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도약은행에 A계좌 빚이 2천만 원 있어요. 이건 매입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치고요. 그리고 같은 은행에 B계좌 빚이 4천만 원 있습니다. 이건 매입이 가능한 조건이에요. 네네. 그럼 A계좌 빚은 어차피 기금이 안 사가지만 이 세도약 은행에서의 총 채무액을 따질 때는 A랑 B를 합쳐서 6천만 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의 총 채무액이 5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원래는 매입이 가능했던 B계좌 빚 4천만 원짜리 마저도 결국 세도약 기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매입 안 되는 빚 때문에 매입될 수 있었던 빚까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회사별 총액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매입 제외 대상 빚까지 포함해서요. 네, 정말 꼼꼼하게 봐야 할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제 그 5천만 원 기준 말고 다른 주요 질문들도 좀 빠르게 짚어보죠. 우선 지원 자격인데요. 무조건 7년 이상 연체면 다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조건은 말씀하신 대로 7년 이상 연체, 이게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빚이어야 하고요. 무담보 개인 채무여야 하고 금융사별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도박이나 유흥 관련 채무, 또 외국인, 단,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소멸시효 완성채권. 이건 법적으로 빚독촉을 못하게 된 거라 기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소멸시효 완성된 건 당연히 빠져야겠네요. 그럼 지원 대상이 된다면 제가 직접 신청하고 그래야 하나요? 절차가 궁금해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요. 기금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상 채권을 그냥 일괄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 후에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서 어떻게 지원할지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진행 상황이나 결과는 개인별로 통지가 갈 거고요. 세도약기금 홈페이지 www.newlip.or.kr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자동으로 진행된다니 그건 좀 편리하네요. 근데 아까 상환 능력 심사 말씀하셨는데 그럼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도 다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인지 보고요. 재산은 이제 생계형 재산 외에 다른 보유 재산이 있는지 등을 봅니다. 물론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자산이 있다면 관련 서류 내시면 인정받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 빚 때문에 힘든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혹시 대부업체 채권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대부업체들하고 협약이라던가 가격 협상 이런 절차가 좀 남아 있어서요. 아마 내년 초쯤 그때부터 매입이 시작되고 조회도 가능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런 제도가 혹시 빚을 일부러 안 갚는 소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자료에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자료 설명을 보면 이 장기 연체자분들은 사실 이미 오랫동안 추심 고통이나 신용 제약 같은 상당한 불이익을 겪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탕감을 노리고 일부러 연체했을 가능성, 이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리 있는 설명 같습니다. 자, 오늘 세도약 기금에 대해 정말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5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두 가지 맥락에서 쓰인다는 거죠. 첫째, 기금이 빚을 사들일지 말지 결정할 때는 금융회사별로 5천만 원 이하인지 보고, 둘째, 실제로 빚을 탕감해 줄 때는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라는 한도가 있다, 이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개인이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능력이 정말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를 소각하지만 조금이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원금의 한 30%에서 80% 정도 감면받고 최장 10년에 걸쳐서 나누어 갚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금융교육이나 주거지원, 또 취업연계 같은 종합적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하고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세도약 기금은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서 금융, 주거, 고용 같은 종합적인 지원을 연계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한 개인이 진정으로 세도약을 하기 위해서 부채 탕감 외에 어떤 형태의 통합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